세연의 고성이 더욱 크게 터져 나왔거든요. 대체 뭘 했는데 나한테 요구를 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이것저것 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침묵. 정자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뺨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세연이 민석을 때린 건 아니겠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민석이 한 손으로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74세 이정자는 아침 일찍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벽시계를 보니 아직 7시였지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미리 전화를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깜짝 선물처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회색 가디건을 꺼내 입고 손에는 하은이가 좋아하는 호두과자와 민준이가 즐겨 먹는 유기농 우유를 들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으며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컸을까? 하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민준이는 유치원 다니지. 아들 민석이 사는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깔끔한 신축 단지였어요. 정자가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면서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길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나왔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며느리 세연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세연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자는 세연이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세연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정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고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거든요. 세연은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아, 그냥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괜찮지?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억지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하은이와 민준이가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 화면에서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은 반갑게 달려왔지만 어딘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달까요? 하은아, 민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정자가 호두과자를 꺼내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세연이 아이들 간식은 밥 먹고 나서라고 말하자 아이들은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때 민석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민석은 당황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예전에 정자가 기억하는 밝은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손주 보러 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정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민석의 표정에서 뭔가 불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민석은 세연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갑작스러우시네요. 세연이 말했어요. 주말에는 저희도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계획? 정자가 물으니 세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셨으니 취소하면 되죠. 세연의 말투에서 정자는 묘한 날카로움을 느꼈어요. 분명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짜증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석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 금방 준비할게요. 세연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아이들은 계속 태블릿만 보고 있었어요. 하은아, 학교는 재미있어? 응, 할머니. 하은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그냥 그래요. 아이들조차 뭔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예전처럼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떠들어대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세연이 준비한 음식은 정갈했어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석은 말없이 조용히 상 바닥에 앉더니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활발하던 아들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자가 기억하는 민석은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던 사람이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항상 밝은 에너지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아빠, 이거 맛있어. 하은이가 김치찌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응, 많이 먹어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민석 씨, 아이들이랑 대화 좀 하세요. 세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민석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정자는 그 순간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에게 시달릴 때 정자 역시 그렇게 말없이 밥만 먹곤 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살았던 그때 말이에요. 남편의 눈치, 시어머니의 눈치, 모든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니겠죠? 정자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의 모습이 너무나 예전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김치찌개 많이 드세요. 세연이 말했지만 정자는 입맛이 없었어요. 뭔가 이 집 분위기가 편하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식사 시간 같았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자리 같은 거 따지는 시대 아니에요. 세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자가 민석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나온 말이었습니다. 세연아, 내가 뭐라고 했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쓴다는 뜻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부글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은근한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의견 같은 건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민석 씨는 정말 말이 없어져 가지고 세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도 맨날 조용하고 아이들하고도 제대로 놀아주지 않고 민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정자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연아, 민석이가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어. 어머니는 몰라요.
요즘 민석 씨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세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정자는 손주들과 잠시 놀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민석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말도 많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민서가 요즘 일은 어때? 라고 물어봤지만 괜찮아요. 엄마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세연이 어머니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하룻밤 주무시고 가셔도 되고요라고 말하더군요.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정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정자는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요. 손주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세연이 준비해준 침실은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 내내 민석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세연이 민석 씨 아이들이랑 대화 좀 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민석이 보인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 민석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밤 10시쯤 정자는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1시간 정도 뒤척이다가 정자는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려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세연과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민석 씨,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 앞에서도 그렇게 말없이 있을 거예요? 민석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문을 더 조심스럽게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회사에서도 승진 못하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세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노력하고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력? 뭘 노력해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고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주제에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너무나 잔인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세연의 일방적인 비난에 가까웠어요. 민석 씨,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40살 넘은 남자가 아내한테 의존해서 사는 게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열심히.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새벽 3시쯤 정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거실 불빛에 멈춰섰습니다. 세연의 고성이 더욱 크게 터져 나왔거든요. 대체 뭘 했는데 나한테 요구를 해?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이것저것 바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침묵. 정자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뺨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세연이 민석을 때린 건 아니겠죠? 정자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민석이 한 손으로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연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앞에서라도 좀 남자답게 행동해요. 애들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민석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정자는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건가.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 맞고도 아무 말 못했던 그때, 남편한테 무시당하고도 참기만 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정자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민석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뺨을 맞고도 아무 말 못하던 아들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했길래 내 아들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정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세연의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하고 정갈한 모습이었어요. 어젯밤 그 차가운 말들을 쏟아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세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정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석은 여전히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왼쪽 뺨이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세연도 오직 정자만이 그 상처를 알아봤어요. 민석아, 어디 다쳤니?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잠깐 부딪혔어요. 민석은 서둘러 대답했어요. 세연을 힐끗 쳐다보면서 그 모습을 본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이 상황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돌아가실 거죠? 세연이 물었어요. 응, 그럴 생각이야.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아들을 저런 식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그날 정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민석을 도울 수 있을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석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뺨을 맞고도 아무 말 못하던 그 뒷모습, 세연의 차가운 말에 움츠러들던 어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내 아들이 저런 식으로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사흘 후 정자는 다시 민석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세연아, 나야. 오늘 오후에 잠깐 갈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정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오후 2시쯤 정자는 민석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세연이 문을 열어줬지만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조금 더 경직되어 있었고 미소도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유치원과 학교에 간 시간이었죠. 민석도 회사에 나간 상태였고 집에는 세연만 있었습니다. 정자는 소파에 앉으며 세연을 불러 앉혔어요. 세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세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여기서 하룻밤 잤지? 네, 그런데요. 그날 밤에 내가 다 들었어. 정자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 민석이한테 손댔지? 그리고 밤새도록 그 아이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다 들었어. 세연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세연아. 정자가 세연의 말을 끊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민석이가 뺨을 감싸고 서 있는 것도. 세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정자를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민석 씨가 무능한 건 사실이에요. 정자는 세연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연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내가 다 키우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식물처럼 살잖아요. 월급도 적게 받아오고 집에서도 아무 도움 안 되고. 세연은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 말했습니다. 정자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세연아,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남편이면 남편다워야죠. 세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민석 씨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인지.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존재감 없고. 솔직히 저한테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은 뭐야? 남편을 때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세연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가끔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민석 씨가 너무 답답하게 굴면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다 민석 씨 때문이에요. 정자는 세연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의 폭력, 시댁의 무관심, 그리고 혼자서 버텨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연아. 정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입 고쳐야겠다.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줄게. 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뭘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민석 씨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 순간 정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가 사람 새끼냐? 내 아들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세연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여전히 당당했어요.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을 말한 거예요. 민석 씨가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연아, 너 이혼하고 싶어?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내가 묻는 거야. 이혼하고 싶냐고. 세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도 있고 이 집도 제 명의거든요. 굳이 이혼할 이유가 없죠. 정자는 세연의 계산적인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민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민석이는 어떻게 생각해? 민석 씨요? 그 사람은 절대 이혼 얘기 안 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안 할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민석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연아, 오늘 우리 대화 잘 기억해둬. 앞으로 민석이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꼴을 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세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세요. 민석 씨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정자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자는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내 아들을 저런 여자 손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민석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기 전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민석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꼭 내 웃음을 되찾아 줄게. 정자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하고 오래된 상자를 뒤졌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정리해둔 서류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상처받은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그리고 혼자 써내려간 일기장까지.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맞았다. 아이들 앞에서 민석이가 울면서 아빠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다라고 하셨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옛날 자신의 글씨를 보며 정자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민석이는 겨우 10살이었고 동생 민희는 8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민석이는 아빠와 할머니 사이에서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혼만 났었죠. 그때 민석이가 이런 모습을 봤으니까 정자는 무릎을 쳤어요. 민석이가 지금 세연에게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어린 시절 아빠에게 굴복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민석의 직장 동료 박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과장은 민석과 오래 함께 일한 동료로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민석이 어머니입니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석이 요즘 어때요?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박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사실 민석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요? 예전에는 밝고 적극적이었는데 요즘은 말수도 줄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박 과장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민석이 며느리분이 꽤 유명해요. 어떻게 유명한가요? SNS에서 완벽한 워킹맘 이미지로 유명하거든요. 남편 사랑 이야기도 자주 올리고 가정 교육 팁도 공유하고 정자는 황당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네, 그래서 더 이상해요. SNS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연출하는데 민석이 모습은 점점 초라해지거든요. 박 과장의 말을 들으며 정자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세연은 밖에서는 완벽한 아내, 엄마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집에서는 민석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였어요. 박 과장님, 민석이가 혹시 이혼 얘기 같은 건 한 적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아이들 얘기할 때만 눈이 살아나요.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자주 말해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민석이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고 세연은 그걸 알고 더욱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정자는 동네 카페에서 옛날 이웃인 김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정자보다 나이가 많은 분으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순자 언니 상담할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무슨 일인데? 정자는 민석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차분히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자야, 그 상황 나도 겪어봤어. 언니도요? 우리 큰아들이 그랬거든. 며느리한테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김순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이혼했지. 5년 참다가 결국 못 견뎌서 그때 내가 개입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더라고. 지금은 아들이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어. 정자는 김순자 씨의 말에 두려워졌어요. 민석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정자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잘못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 김순자 씨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교묘해. 겉으로는 피해자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해자거든. 특히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경우가 많아.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연이 바로 그런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엄마야. 네, 엄마.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요즘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석아,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석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정자는 민석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년 전 자신이 그랬듯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알았어, 아들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정자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30년 전 내가 혼자 견뎌냈던 그 고통을 내 아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 이번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 아들을 반드시 구해내겠다. 정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오늘 저녁에 혼자 나와서 엄마랑 밥 먹자.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정자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꼭 나와줘. 이번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정자는 직접 민석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석 씨 계신가요? 잠시만요. 잠시 후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회사로 전화해요? 답장을 안 해서 그래. 엄마, 정말 오늘은 안 돼요. 민석아. 정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엄마가 언제 너한테 이런 식으로 부탁한 적 있니? 오늘 저녁 7시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 그리고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공원 벤치에서 정자는 민석을 기다렸어요. 10분 늦게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 벤치에 앉으며 물었어요. 정자는 민석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왼쪽 뺨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민석아, 솔직하게 대답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민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별일 없어요. 그냥 요즘 좀 바빠서 피곤한 거예요. 정자는 더 이상 돌려서 물어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석아, 지난번에 내가 맞는 걸 엄마가 직접 봤어. 민석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뭘 봤다는 거예요? 세연이가 너한테 손을 대는 거, 그리고 밤새도록 너를 괴롭히는 것도 다 들었어. 민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뭘 모른다는 거니? 세연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정말 무능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아무 도움 안 되고. 정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있었거든요. 민석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이에요, 엄마. 민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 때문에 세연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자는 민석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들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민석이 정자를 바라봤어요. 저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 엄마도 참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석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민석아,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넌 달라야 해.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이혼하면 애들이랑 못 살잖아요. 세연이가 절대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그냥 아이들 옆에 있고 싶어요. 매일 밤 책 읽어주고 아침에 밥 같이 먹고. 그게 전부예요. 정자는 민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석아,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 아빠가 맞고 사는 모습을 말이야.
민석은 움찔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뭘 배우겠니? 하은이가 커서 남자친구한테 맞아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민준이가 커서 아내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할까?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엄마, 민석아, 지금 내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야. 두려움이야. 정자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3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민석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석이 정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무 못나서 정말 미안해요. 세연이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무능한 남편이고 아빠예요. 정자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들아, 일어나. 정자가 민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는 게 잘못된 거니?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니? 민석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억압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세연이 없으면 아이들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정자는 민석을 꼭 안아줬어요. 아들아, 엄마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널 지켜줄게. 민석은 정자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아픈 마음을 다 받아주고 싶었거든요. 30분 정도 지난 후 민석이 조금 진정됐어요. 엄마, 집에 들어가야 해요. 늦으면 세연이가. 알았어, 들어가. 정자는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자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정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는 없어. 그날 밤 정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가정문제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자는 김앤 파트너스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맡은 김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정자는 민석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어머님,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아드님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폭력의 증거, 녹음, 사진, 병원 진료 기록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이혼 의사를 가져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가 아직 그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법무법인을 나온 정자는 민석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민석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젊은 엄마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없더라고. 왜요? 아빠는 늘 방에만 있다고
하더라고.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하은이 얘기인가 싶어서 뒤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정자는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손주들을 만나봐야겠어.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자는 하은이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토요일에도 방과 후 학교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봤거든요. 오후 2시쯤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하은이는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같이 갈래? 네. 정자는 하은이와 함께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어요. 하은아, 요즘 어때?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 그냥 그래요. 하은이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그런데 할머니.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이 이상한가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친구들은 아빠랑 많이 놀아요. 캐치볼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근데 우리 아빠는 늘 조용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자꾸 싸워요. 정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은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때? 무서워요. 하은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특히 밤에 엄마 목소리가 커지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어요. 민준이도 그러고 있어요. 정자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미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가 아픈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아빠 얼굴이 자꾸 멍들어 있어요. 넘어졌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하은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정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가 아빠의 상처를 보고도 그냥 넘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은아, 할머니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했지? 네. 집에 가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려줄래?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좋아요. 집에 돌아온 하은이는 신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연은 정자가 하은이를 데려온 걸 못마땅해 했지만 하은이가 좋아하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하은이가 그림을 완성했어요. 할머니, 다 그렸어요. 정자는 그림을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하은이, 민준이는 크고 밝게 그려져 있었지만 아빠는 구석에 작고 어둡게 그려져 있었어요. 게다가 아빠의 얼굴에는 파란색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왜 여기 있어? 아빠는 늘 방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이건 뭐야? 정자가 파란 점들을 가리켰어요. 아빠 얼굴에 있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했어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미 아빠의 상처를 정확히 보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이유라고 생각하게끔 속여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은아, 이 그림 할머니가 가져가도 될까? 네, 할머니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정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내일 일요일에 나와. 엄마, 내일은 가족 시간이에요. 가족 시간?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석아, 하은이 그림 봤어? 내가 구석에 혼자 그려져 있더라.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 내가 맡고 있다는 것도. 다만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정해야 해. 이대로 계속 살 거니 아니면 용기를 낼 거니.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일요일 민석은 정자를 만나러 나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어둡긴 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이 먼저 물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자는 하은이의 그림을 꺼냈어요. 이걸 봐. 민석은 그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하은이가 그린 거야? 응. 내가 구석에 있지? 그리고 얼굴에 파란 점들도. 봐.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 민석은 그림을 보며 떨고 있었어요. 민서가 지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게 진짜 사랑이 맞니?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맞니? 민석은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더 이상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정자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아들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함께 할게. 그 순간 정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30년 전 자신이 그랬듯이 이제 아들도 용기를 내기로 한 거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월요일 아침 정자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겠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먼저 별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정자는 민석과 함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아이들과 살기엔 좁았지만 당분간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습니다. 민서가 여기서 마음 정리하고 새 출발 준비해.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틀 후 정자는 세연의 직장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세연이 자주 가는 카페를 미리 알아뒀거든요. 오후 12시 30분 세연이 동료와 함께 카페에서 나왔어요. 세연아, 정자가 불렀습니다. 세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동료분은 먼저 가세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세연의 동료는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먼저 가버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세연아, 나 오늘은 시어머니로 온 게 아니야. 정자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냥 한 여자로 왔어. 세연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듯 표정을 굳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언젠가 딸 낳아보면 알게 될 거야. 정자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어머니, 대체 무슨... 민석이가 집을 나갔어. 정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세연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요? 이혼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그럴 리 없어요. 세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민석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그럴 리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자는 세연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연아, 민석이가 왜 참았는지 알아? 내가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쓰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세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민석 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물론이지.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배려했으니까. 정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협의 이혼 서류야. 세연은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 계산서와 면접 교섭 일정도 들어있어. 이혼? 정말로요? 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민석 씨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동안 내가 다 해줬는데. 정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연아, 넌 민석이를 도운 게 아니야. 무너뜨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 세연은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이혼 서류와 양육비 계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집도 제 명의고 아이들도 제가 키워왔는데 왜 제가 양육비를 받아야 해요? 정자는 세연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세연아, 내가 집과 아이들을 가져가는 대신 민석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해.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말이야. 세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됐어요. 가정폭력이요? 그런 적 없어요. 세연아, 우리한테 증거 있어. 정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정자는 하은이가 그린 그림을 꺼냈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어. 세연은 그림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구석에 있고 얼굴에 상처가 그려진 그림을 보니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이건 세연아, 이제 선택해. 정자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조용히 협의 이혼하고세 출발할 거니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고발당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니. 세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민석 씨가 정말 답답해서. 그만해. 정자가 세연의 말을 끊었어요. 그런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아. 30년 전에 나도 들었던 말이거든. 내가 못나서 맞는 거다. 내가 잘못해서 화내는 거다. 정자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세연아, 그건 거짓말이야. 사람을 때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세연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3일 안에 결정해. 협의하든지 법정에서 보든지. 정자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세연을 봤어요. 그리고 세연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민석이한테 아이들을 이용해서 압박하려고 생각하지 마. 우리도 준비는 다 했으니까. 세연은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세연아, 난 엄마야. 정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아들을 지키는 게 내 일이야. 30년 전엔 내가 혼자였지만 이번엔 다르거든. 그리고 정자는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세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정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다 끝났어. 이제 세연이가 결정하기만 하면 돼.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맙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해낸 거였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민석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이틀 후 세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하겠어요.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민석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세연은 집과 주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면접교섭권과 새로운 삶이 주어졌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이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아,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정자는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민석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말, 민석은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빠, 정말 재미있어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봐요. 민준이도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그날 밤 민석은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자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들어보는 진짜 웃음소리였거든요. 2달이 지나자 민석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민석 씨,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박 과장이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적극적이 되셨네요. 아, 그런가요? 민석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네, 확실히 달라졌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때 민석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위축되어 살았는지를 말이에요. 3달째 민석은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잘 수 있는 방도 하나 마련했어요. 아빠, 우리 방이 있어요. 하은이와 민준이는 신나서 방을 둘러봤어요. 이제 여기서 자도 돼요? 물론이지.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날부터 민석은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석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민석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샐러드를 만들고 민준이는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아빠, 할머니도 오신다고 했죠? 응, 곧 오실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다. 아이들이 문으로 달려갔어요. 정자는 손에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있었어? 네. 할머니,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요.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자는 부엌으로 가서 민석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진지하게 음식을 만드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늘었네? 엄마, 아이들이 맛있다고 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민석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고 4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건배할까? 민석이 아이들의 컵을 들어 올렸어요. 뭘로 건배해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우리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거? 좋아요.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신 것도 민준이가 덧붙였어요.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건배. 네 사람은 함께 컵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함께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만든 스파게티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도 먹어볼게. 정자는 한 젓가락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다. 우리 민석이가 요리도 잘하네. 엄마, 과찬이에요. 민석은 쑥스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은 게 표정에 드러났어요. 아빠, 다음에는 뭐 만들어 줄 거예요? 하은이가 뭐 먹고 싶은데? 치킨. 민준이는? 피자. 아이들의 대답에 민석과 정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아, 늦었지만 다행이야. 정자는 민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네, 알고 있어요.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들도 저도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아이들은 아빠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민석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아빠가 항상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민석은 아이들이 잠든 후 정자와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들아. 정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야지. 내 아들도 내 손주들도 나도.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날이 저녁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는 혼자서 견뎌내야 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을 구해낼 수 있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이제 진짜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세대가 함께 만든 작은 밥상에는 따뜻한 사랑과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